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장을 어떤 종목들이 하드캐리하고 있을까요? 네, 거래소 상승률 상의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윗단에는 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부터 주가 참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상 감자 결정 이후에 연이트 급등이고요. 어제는 상한가에 마감, 오늘도 21% 넘어가는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수종 하이라시 부부가 속해 있었던 지금 엔터사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업 관련해서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연예인들과 지금 거래를 끊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주가 15% 넘어가는 강한 상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S그룹주가 지금 나란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LS 14% 그리고 LS 넥트워스가 9%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전선하고 LS전선이 특허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한전선의 모회사가 호반그룹인데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왜일까라는 의문이 있으면 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유리한 자리를 지금 포석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 굉장히 계속해서 시나리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어쨌든 LS 그룹주들이 반응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로템은 오늘도 강하게 신고가 써 내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요. 네,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대표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과 중동에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강세는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배팅이 오늘 강한데요. 네, 10만 원대 뚫어내면서 10만 3,200원권 방산주 오늘 모조리 다 강한 모습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실까요? 지금 넘어가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나오네요. 네, 6.7% 넘게 상승하면서 71만 원 단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 어떤 부침이 있는 대장주들도 있는 반면에 방산주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에 대한 부담보다는 아직까지 밸류가 낮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실적 개선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좀 날아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롱의 주가도 강한 모습이네요. 네, 9.4%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유리기판 움직입니다. 네, 유리기판 움직일 때도 다소 묵직했던 SKC가 오늘은 또 강한 면모 보여주게 되면서 양자하고 보면 유리기판이 좀 같이 움직이는 날이 많은데요. SKC의 주가가 13만 6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위즈컴 같이 랭크되네요. 네, 6.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하락하는 쪽에서는 덩치가 큰 종목 가운데 낙폭주인 LG이노텍이 올라오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낙폭 꽤 깊습니다. 네, 5% 넘게 주가 빠지게 되면서 16만 2,05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키움에서도 저밸류다. 네, 너무 주가 낮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또 LG이노텍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가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만은 애플이 오늘 간밤에 하락해서일까요? 네, LG이노텍의 주가가 오늘 많이 울상입니다. 낙폭주임에도 불구하고 반등김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조대림의 주가도 6% 넘게 빠지면서 4만 원 선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풍과 벽산 함께 하락하고 있고요. 사조대림이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라는 게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가가 지금 6% 넘게 빠지게 되면서 보유자분들 조금 노심초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려 아연의 주가도 지금 5% 가까운 내림세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낙폭이 꽤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범양간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 이탈인가에 대해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도 주가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서 4%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요. 재건주로서의 어떤 플레이가 이제 열기가 식었을까 많이 이런 부분을 한번 체킹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20원권에서 움직임이고요. 대성산업과 대구백화점도 최근에 많이 랭크되네요. 네, 3에서 4%가량의 하락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형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반등이 어제 좀 미덥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지수가 윗꼬리를 다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은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CPI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준 거죠. 근원 CPI가 2021년 4월 이후에 또 이제 최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이제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치솟아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또 동시에 또 치솟아 올랐던 게 최근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우려감을 살짝 또 식히는 이런 이제 또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의 반등폭 보게 되면 뭐 빠졌던 구간 대비해서 그렇게 또 잘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더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시장이 조금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4월 2일에 또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관세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뭐 미증시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언급드렸던 부분이 뭐 계속해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중단 부분, 저점 부분에서 반등 시도를 현재 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에 맞는 매매 전략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또 지수 위치는 이제 또 단기적으로 이제 이 박스권 중단도 현재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 이 중단에서의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을 느끼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현재 시장 보게 되면 뭐 종목적인 부분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전에 상당히 강력하게 또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어제 오후에 일제히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가던 종목보다 최근에 한번 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이제 또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설명을 또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이런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수주권들에 비해서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 크게 탄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약 한 10% 정도 강세가 나왔던 그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뭐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었죠.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화요일 날에 라스트 찬스 시간에서 또 이제 추천주로서 안내를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목표가 도달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이 포스코 DX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뭐 휴스틸이나 혹은 이제 뭐 하이스틸, 뭐 문배철강 등등해서 여러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포스코 DX가 이제 막차로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포스코 DX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이 종목군들은 최근에는 이제 철강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어제 철강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쿼터제 또한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철강 쪽은 미국 쪽에서 또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도달을 해준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뭐 휴스틸, 하이스틸, 뭐 넥스틸 등등 해가지고 여러 철강 관련주들이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까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또 따뜻하기가 조금은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휴스틸, 넥스트 이런 종목군들 오늘 반응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또 거의 대부분 단기 신고가에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이제 포스코 DX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각은 철강 다음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또 철강 다음이 어떠한 종목이 돌 것인가 이 부분을 최대한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또 이러한 이 관점에 걸맞게끔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탄력을 받아주면서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주도 섹터가 한 주 한 주마다 계속해서 다른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순환매 일정에 맞게끔 다가오는 이제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HD 현대 마린 엔진이나 혹은 포스코 DX처럼 계속해서 강력한 후발주자가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후발주자도 계속해서 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다가오는 순환매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빨리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상승률 1위 종목이 한국첨단 소재입니다. 양자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KCS 함께 좀 링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양자 관련해서는 양자전력위원회가 출범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게 출범하게 되면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영역 확장이 빠르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많은 좀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요. 오늘 플레이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고 있고요. 지금 플래즈맵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회사 측에서 공시를 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본 잠식률이 50%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네,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 안에서는 소록사와 유로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20% 넘어가는 주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양자가 지금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서 코스닥의 테마주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토마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니어 대상으로 해서 원격 진료 시스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6,280원단까지 올라갑니다. 의료 AI 쪽에서 꾸준하게 시세 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자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돌풍 일으키네요. 네, 아이윈 플러스가 13.8%,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8%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양자와 관련해서는 상용화와 관련해가지고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빅테크 CEO들의 입에서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약간 헷갈리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방향성만큼은 확실하다. 네, 시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슈팅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더 테크놀로지가 오늘도 올라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도 빠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도 꽤 지금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어제도 빠지더라고요. 어제도 7% 넘게 조정이 있었고요. 추가적인 하락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코넥이 7%, 그리고 투비소프트가 6% 넘게 조정받으면서 791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 4x4가 올라오는데요. 4x4 같은 경우는 최근에 퓨리오사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받았는데 차익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서 하락 변동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선 보니까 오늘 이탈했더라고요. 네, 7,010원권 나타내고 있고요. 계란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요. 그러면서 주가 강하게 올라왔던 KC피드가 어제 오늘 주가 이틀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5.7%가량의 하락 흐름이고요. 4x4와 DSC 인베스트먼트, 퓨리오사 AI의 투자사죠. 네, DSC 인베스트먼트 함께 좀 조정받고 있고요. 애니즌 역시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1,600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 분석해 주시죠. 네, 뭐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는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또 새로운 순환매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어느 정도는 또 사이클이 돌았고, 포스코 DX가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어느 정도 이제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마지막으로 해서 철강 관련주는 이제 또 사이클이 어느 정도는 또 흐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철강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돌았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오늘, 어제, 그리고 이제 또 그저께 해가지고 시장이 저점 잡고 반등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럼 중요한 부분이 고가에서 저가까지 해가지고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혹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위치에 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순환매가 나타나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았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 아니면은 이제 3A 로직스 같은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혹은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약간의 시스템 수급이 조금은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기본적으로 이 수급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스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철강 다음으로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순환매를 이끌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가, 이 부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담회 미국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었던 전체적인 기술주들의 반등 흐름,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첨단 소재나 혹은 이제 ICTK 같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오전장에 현재 뭐 사실 주인공이다라고 봐야 된다면은 뭐 완전하게 유리기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이제 뭐 정말 이제 입이 아프도록 또 많이 설명을 이 시간에 또 드렸기 때문에 아마 또 종목들을 또 많이 접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가장 큰 두 가지 영역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담보가 되는 종목군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뭐 조선이나 뭐 방산, 뭐 그다음에 뭐 해운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기대감의 관세 쪽에 조금 더 이제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유리기판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죠. 삼성전기가 이번에 이제 또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시생산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YC캠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또 초도 물량을 납품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필옵틱스나 혹은 캠트로닉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성장에 대해서 올해 가장 크게 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후발주자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또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 드리는 부분이, 뭐 최근에 이제 클로봇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무언가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드렸던 구간 대비해서 지금 고점, 어제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찍고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을 생각을 했었던 게 유리기판이었고, 유리기판이 지금 또 활발하게 순환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장 유리기판을 또 즐겨주고, 그러다가 유리기판이 또 많이 고점에 올라왔네, 그러면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구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다음 종목을 생각을 해서 다음 종목이 또 어디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은 완벽하게 박스권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박스권 장세에 맞는 전략을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로봇이나 조선이었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냥 쭉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박스권 장세니까 박스권 장세에 맞게끔 계속해서 순환매를 발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또 발빠른 순환매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가 또 필요한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장이 아니라 박스권장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순환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최근 며칠 동안 유리기판 보자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거든요. 오늘 또 적중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김영일 전문가의 조언 저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